운용 기간만 넓게 네네. 본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뭐 예. 13만 원도 불가능한 가격은 아닙니다. 아, 과연 네네. 단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데 PBR이 0.3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하단으로 봤을 때 까지는 상방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흐름에서의 이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분기 반도체 적자 개선과 D램 사업의 흑자 전환으로 올해 메모리 산업에 대한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은 외국인들이 사더니 오늘은 또 이상하게 많이 팔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네.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에 네. 그때 3천을 강하게 뚫어줬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2,600선이면 PBR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엔 좀 역사적 고점 라인에 좀 어느 정도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 비차익이나 차익 순매도가 나오면서 선물에 매도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아 그럼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확정을 지어보자라는 그런 단기 물량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네. 급하게 올라가면 또 이제 급하게 조정이 나오고 급하게 떨어지면 또 급하게 오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반도체 부분이 뭐 적자가 나기는 했지만 뭐 D램 부분 흑자를 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달라진 분위기를 갖다가 예상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아쉽다. 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D램 부분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컨콜 때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새롭게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나 싶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크게 뭔가 기대할 만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뭔가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HBM 쪽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더 크게 출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발표 내용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D램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하이닉스에게도 사실 흑자 전환 시기도 좀 뒤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이 이렇게 항상 뭔가 혁신을 보여주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좀 점유를 확실히 빨리 했었던 과거 반도체 전쟁 시기와는 다르게 조금 뒤처지는 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발 HBM에 대한 기대가 확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위기론들이 좀 있죠. 가령 뭐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너무 또 HM 분야에서는 사실 그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네. 뭐 DDR5도 밀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능 면에서. 이거 참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극복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 중인 오픈 AI 샘 울트만이 뭐 방한을 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만났고 또 외부에서는 뭐 인텔도 만났고 또 소프트뱅크도 뭐 접촉을 했다라고 해요. 반도체 업계 향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특히 AI 그 칩에 관련돼서는. 맞습니다. AI 네. 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24년에는 네네네.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AI 칩이 사실은 뭐 지금 만약에 성숙기라고 한다면 네네.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단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막 개화를 하는 시기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제품에도 탑재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단 보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데이터를 여전히 수집을 해야 되는 국면이고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수집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 시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하드웨어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네. 봐야겠죠. 하지만 그런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해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오픈 AI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만나면서 네네네. 그런 회동을 하느냐. 네네.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면서 관련된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제 공급단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제휴관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 외에도 지금 굉장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대규모 LLM이라든지 네네. 이런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아이템에서 분명 선두주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개발이 될 텐데 그럼 그에 맞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네. 없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하게 되는 그 제품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뭐 성장 기도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또 엔비디아가 사실 AI 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한쪽 회사로 너무 독점이죠. 거의 독점 80% 네. 이상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과거 테슬라 전기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연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 점유율 똑같이 80% 90%까지도 확대를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전기차 물론 뭐 여러 업체들이 조금 뭐 실적은 부진하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다양한 업체들이 제품들을 쏟아내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국면이 만들어진다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칩에서도 네네.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네. 뭔가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런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회동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기술주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 울트먼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뭐 방문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가 10만 전자 혹은 뭐 아까 아침에 그 신문 기사를 잠깐 보니까 13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런 뭐 투자자분들이 뭐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적정 주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네. 뭐 운용 기간만 넓게 네네. 본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뭐 예. 13만 원도 불가능한 가격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연 성장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삼성전자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앞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간이죠. 과연 단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사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와 이러는 부분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뭐 작년 대비해서는 50% 60% 이렇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절대적인 실적이 뭐 이제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 분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안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상승력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셔야지 뭐 단기간에 막 갑자기 10만 전자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거를 뭐 삼성이 갑자기 뭐 한 30% 점유율 갖고 온다. 뭐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한 1.5배에서 1.7배 정도에서는 좀 적정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1.3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PBR이 0.3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 상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하단으로 봤을 땐 83,000원부터 많게는 한 9만 원 직전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에서의 이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요번에 79,800원에서 무너진 이유가 8만 원부터는 삼성전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또 있는 상황이에요.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뚫어주기 위해서 85,000원 라인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8만 원부터 사실 85,000원 라인까지가 좀 상당히 두터운 벽이고 해당 부분이 뚫어지게 됐을 때부터 이제 9만 전자나 10만 전자를 생각을 해야지 그 전부터 10만 전자 무조건 갈 거야.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운영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부분은 일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